옛날 옛적 깊고 푸른 동해 바다 아래에는 용왕이 살고 있었다. 용왕은 자신의 넓은 바다를 다스리며 평화를 유지하려 했지만 바다를 어지럽히는 심술궂은 해적들이 늘어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어느 날 용왕은 자신의 딸 미린의 공주를 인간 세상으로 보내기로 결심했다. 바닷속 생명체들은 해적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인근 마을의 어부들과 힘을 합쳐야 했고, 그 중에서도 용왕은 인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미린의 공주가 그 임무를 맡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린의 공주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마을에 숨어 들어가게 되었다. 마을에 도착한 미린의 공주는 조용히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였다. 그녀는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쿵덕 어부의 집에 머물렀다. 쿵덕은 마음씨가 곱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미린의 공주는 그와 함께 지내면서 해적들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불어오는 북풍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다. 미린의 공주는 바다에 변하는 인간 세계의 전쟁과 같다고 배웠다. 그녀는 급히 바다로 돌아가 용왕에게 소식을 전해야 했다. 미린에는 쿵덕을 찾아가자 그의 얼굴에는 걱정으로 가득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해적들이 공격해 올 것 같네. 우리 막아야 하네. 미린에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다. 그녀는 마법의 힘을 이용해 어부들에게 그동안의 일을 밝혔다. 그리고 용왕에게로 돌아가 동해의 힘을 빌려야겠다고 설명했다. 쿵덕과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정체에 놀라워했지만 해적들을 막겠다는 그녀의 결심에 큰 신뢰를 주었다. 미린에는 바닷속 섬으로 돌아가 용왕을 만났다. 그녀는 인간 세상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바다의 평화를 위협하는 해적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설득했다. 용왕은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그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용왕은 바다의 용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모든 바다 생명체들에게 해적들을 쫓아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미린에는 마을 어부들과 함께 다시 바다로 와 힘을 합쳤다. 바다와 육지가 협력하여 해적들이 머물던 함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긴 전투 끝에 마침내 해적들은 패배하고 바다와 마을은 안정을 되찾았다. 쿵덕과 마을 사람들은 미린의 공주와 바다 생명체들에게 큰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미린에는 용왕을 떠나 인간 세상에서의 삶을 선택했다. 미린에는 쿵덕과 함께 바다와 함께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녀와 쿵덕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설로 남게 되어 동해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에게 평화와 용기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진도의 아름다운 해안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늘 바다에 의지하여 생활했고 그중 몇몇은 용감한 어부였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진도 앞바다에 거센 파도와 함께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간 어부들이 매번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오고 심지어 몇몇은 돌아오지 못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 끝에 바다에 신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마을의 가장 현명한 노인이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해안가에서 며칠 밤을 지새우며 용왕에게 기도를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바다에서 은빛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으나 노인은 침착하게 말했다. 거룩하신 용왕이시여, 이 마을을 구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자비를 구합니다. 용은 깊고 우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진도의 바다를 지키는 수호자 용왕이다.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나의 마음은 평소에 바다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너희에게 한 줄기 빛을 주고 싶었으나 최근 욕심 많은 인간들이 해저의 보물을 노리기 시작하며 바다의 균형이 깨졌다. 용왕은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다. 내게 바다를 다시 안정시킬 수 있도록 너희의 정성과 노력을 보인다면 나도 기꺼이 돕겠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쳐 바다에 쓸데없는 오염물질을 버리지 않고 어촌과 바다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자 바다는 점차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고 어부들은 다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용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을 상공에서 환영의 비를 내려주었다. 그 비는 마치 바다의 축복인 듯 보였고 마을 사람들은 용왕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며 살았고 용왕은 늘 그들을 지켜주었다. 진도의 사람들은 용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진도 해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 동화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균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운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서로 협력하고 자연을 존중하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전라남도 나주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화한 기후로 감이 잘 자라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한 자연경관과 기후 덕분에 나주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마법의 감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이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감나무는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가을에 보름이 되면 말 그대로 마법을 발산하며 다양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감나무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씨앗에서 자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해의 가을, 아직 젊은 소녀 순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총명한 소녀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순이는 그 마법의 감나무 아래서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했는데 그녀는 감나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을의 보름달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한간에 떠돌던 이야기를 듣고 신비로운 감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마법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순이도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이 감나무가 자신에게 무언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보름달이 하늘 가장 높이 떠올랐을 때 감나무는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의 잎사귀가 반짝이며 나무 주위를 아우르는 신비로운 빛을 발산했습니다. 순간 나무에서 무언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순이는 그 순간 감나무에 가까이로 다가가 그 속삭임을 경청하려 했습니다. 감나무는 순이에게 넌지시 온 마음을 다해 들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뿌리 깊숙이에 감춰진 비밀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감의 크리스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눈앞에 펼쳐진 환상적이고도 아름다운 장면에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여한 감의 나라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의 모든 감나무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이 세계를 방문한 순이가 특별한 존재임을 반겼습니다. 여왕 감나무는 순이에게 다가와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이 감나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마법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순이는 이 비밀을 마을에 전해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마법 세계에서의 여정은 순이에게 커다란 가르침과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 후 나주의 마을은 순이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감나무의 기적을 깊이 믿게 되었고 서로에게 더욱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매해 가을의 보름밤 마을 사람들은 모여 순이의 이야기를 다시 상기하며 마음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감나무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이 이야기는 나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강원도 깊숙한 곳에 영월이라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주변을 둘러싼 푸른 산과 맑은 한강의 지류 덕분에 늘 자연의 품속에서 살아가는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러나 영월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신비로운 달빛 언덕이 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곤 했어요. 달빛 언덕은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 신비한 빛을 발산하며 마을 사람들을 매료시켰어요. 전해져 오는 전설에 따르면 그 언덕은 달의 여신이 사랑하는 인간에게 선물한 장소로 그녀의 빛이 언덕에 닿을 때마다 숨겨진 마법이 깨어난다고 했어요.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 수호는 그 신비로운 허물의 비밀을 직접 보고 싶어 친구들과 함께 달빛 언덕으로 모험을 떠났어요. 마을 어른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밤에는 절대로 언덕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호기심은 그 경계를 넘어서게 했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달이 하늘 높이 떠오른 그날 밤 언덕에 도착한 수호와 친구들은 하얀 빛에 물든 언덕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마치 은하수가 땅에 내려앉은 듯한 광경이었지요. 그때 언덕 중앙에서 부드럽게 빛나는 여신의 환영이 나타났고 아이들은 놀라며 숨을 죽였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신은 수호에게 다가와 이야기했어요. 용기 있고 순수한 마음의 아이들아, 나는 달의 여신이란다. 너희의 호기심과 용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 장소를 너희에게 열어주려 하노라. 그러면서 손을 휘두르자
언덕의 흙이 갈라지며 아름다운 꽃길이 드러났어요. 그 꽃길의 끝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곳에 비친 달빛은 마치 하늘의 별들이 춤을 추는 듯 반짝였답니다. 여신은 아이들에게 달빛과 연못의 물을 길어 마시면 지혜와 용기가 자랄 것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었어요. 수호와 친구들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연못에서 물을 조심스럽게 떠 마셨습니다. 여신은 빙글에 미소 지으며 앞으로도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선 사라졌지요. 그날 밤 이후로 수호와 친구들은 예전보다 더 현명해지고 용기 있게 성장했답니다. 이들은 마을에 돌아와 그날의 이를 진심으로 기억하며 달빛 언덕의 비밀을 계속해서 가슴에 간직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이야기와 달빛 언덕의 전설은 영월의 후대들에게도 계속 전해졌답니다. 이렇듯 영월의 달빛 언덕은 누구에게나 마음에 빛을 밝혀줄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장소였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 언덕에 가게 된다면 마음에 품은 꿈을 이루어줄 마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